본론 전에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영화 얘기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영화 관련 질문에 이렇게 질문해 주셨어요. 아이들이 보는 애니메이션 영화, 예를 들면 디즈니가 만든 영화들이 기독교 세계관 어긋난 동성애 주제 같은 내용이 많이 들어있다고 하던데요. 5살 아이가 디즈니 만화를 너무 좋아해요.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영화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지도할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선택이 있을 수는 있는데 아까 문화관하고도 관련돼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부모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또 자녀와도 물론 선택, 자녀와도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하지만 이제 이렇게만 반드시 하십시오라는 그런 구체적 제안보다는 또 원칙들, 이것도 원칙인데요.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데 이런 질문들을 많이 던지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이제 고전 교육도 하는데 나중에 그 이야기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를 크리스찬이 읽어야 됩니까? 예, 사실은 이제 이 뉘앙스에는 고전이라고 하는데 너무 비기독교적이 많고 또 이렇게 애들이 읽을 만한 수준 이상의 좀 그런 장면들도 이야기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높아심이 갖고 또 옛날에는 그 해리포터 막 열풍이 일어날 때 해리포터를 기독교인 읽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분도 계시고 심지어 나니아 연대기가 처음 나왔을 때 나니아 읽으면 안 됩니다 이러시는 분 계세요. 왜요? 그러니까 마녀가 나와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그 경계하는 건 좋은데요. 사실은 이제 세계관의 역할이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세계관을 하나의 잣대로 보면 딱 들이대고 맞으면 오케이, 아니면 버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세계관의 정의를 저는 이제 이게 또 중요하다고 보는데 필터링의 역할. 여러분 커피 한번 내려 드셨죠? 이렇게 커피 그릇망 이렇게 해가지고 커피 원두 넣고 이렇게 물 내리면 물 내리고 찌꺼기 남잖아요? 찌꺼기를 먹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액기스를 먹는 거죠. 이게 필터링이죠. 그래서 큰 그림으로 말하면 모든 종교와 사상과 문화에는 부분적 진리가 반드시 있다. 그 진리의 출처는 그 진리가 거기 있는 게 아니라 그 근원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리다. 그래서 모든 진리 하나님의 진리다. 이런 개념이 있는데 사실은 공평하게 좀 대우하면 좋겠다는 거죠. 부분적 진리가 있다면 인정하고 도전받고 배우자. 그 말은 뭐예요? 이중적인 건데 아닌 건 단호히 아닌 거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거. 그러면 이것으로 아까 말한 디즈니 영화, 사실 디즈니의 그 세계관들을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나중에 조금 보시겠지만 그 토토로를 대표하는 미야자키 하야오의 영화들, 애니메이션 애들이 정말 많이 보는 건데 사실 그런 것을 비기독교 세계관이 많거든요. 그럼 보지 말아야 될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비기독교 세계관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또 유익한, 굉장히 못지않은 유익한 교훈들과 또 그런 작품성과 이런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은 누리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까지 누리지 않으면 성경만 봐야 돼요. 성경을 녹인 작품이 거의 없어요. 제가 볼 때 애들 볼 만한 게 있으세요? 저한테 추천해 주세요. 소개 좀 해드릴게요. 맨날 그래서 나니아 이야기밖에 맨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뭐가 좋은지 유익한지는 누리고 또 한 번은 오히려 거꾸로 저는 이렇게 역으로 해석하는데요. 다른 세계관이 있는 그런 영화들, 이 영화들은 오히려 그 세계관을 어렵지 않게 그 아이들에게 소개하고 그러면서 기독교 세계관 훈련을 시킬 수 있는 좋은 과정이 될 수 있다. 아직 토토로를 한번 소개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민감하게 하시는 것보다도 주의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아까 동화와 분리로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좋겠고 다만 부모가 생각할 때 아무리 이게 좀 유익해도 이 부분이 도저히 난 용납이 안 되겠다. 그러면 그건 부모의 선택일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제가 이야기한 것은 토토로는 보세요. 괜찮아요. 또 디즈니의 레디고 겨울왕국 이거 보세요. 괜찮아요.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거는 부모들의 바라보는 가운데서 그 큰 그림 가운데서의 선택일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고 재밌는 그냥 하나 얘기 들으면 애들에게 이러한 그 영화들이 어린아이들에게 어떻게 세계관을 형성하느냐. 사실은 강의를 듣는 게 아니잖아요, 애들이요. 그런데 애들이 세계관에 영향을 받습니다.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어떤 6살짜리 여자애가 주일학교에 와서 겨울인데요.
창밖에 이렇게 눈이 내리니까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거죠. 선생님, 저 눈 누가 내리게 하는지 아세요? 라고 질문하니까 이분이 느낌을, 이제 눈치를 채시고, 예, 대답을 안 하고, 넌 어떻게 생각하는데? 뭐라 그랬을까요? 예, 엘사가요. 이렇게. 그때 겨울하고 한참 유행할 때. 근데 이분이 멋진 선생님이에요. 맞지. 동의를 일단 하고. 겨울왕국, 정해주는 범위를. 겨울왕국에서는 엘사가 눈을 내리게 하지. 근데 진짜 저 눈은 누가 내리게 할까? 요렇게 질문을 다시 던졌어요. 그러니까 애가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을까요? 하나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의 단적인 예일 수 있지만 저는 이런 사례가 몇 개 있는데요. 예, 스토리가 있고 또 아이들의 애니메이션, 특히 이것이 이 미디어가 더 발달되고 더 퍼져갈수록 어리면 어릴수록 일단 소통이 되는 가운데서 세계관의 형성 시기가, 영향 시기가 더 빨라지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더 늦기 전에 사실은 이 4가지 원칙들이 잘 생활의 습관화되는 원칙으로 잘 가정에 묻어져 가면 좋겠다. 예, 더 늦을수록. 그리고 사실은 그런 부분에 좀 넘어간 아이들이 있다면 한번 단호하게 심각하게 한번 이야기도 나누고 심도 있게 애들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보고 또 부부끼리 또 상의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전문가나 또 이런 상담가들 만나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절해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를 좀 받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예,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